네. 장관님, 을지 연습 실질적으로 지난주 했습니까? 예, 했습니다. 예. 을지 연습은 국가 총력전을 배양하기 위한 훈련이죠. 예, 그렇습니다. 을지 연습 대상자는 대통령도 포함이 되고 대통령실도 포함이 되죠. 예, 그렇습니다. 예. 대통령도 이 훈련에 참가했습니까? 보고는 그 안보실에서 중요한 의사결정이나 이런 것들은 대통령의 역할에 대해서는 사전에 다 보고를 드렸고, 그다음 중간중간 연습 진행 경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고, 또 비원 벙커도 직접 현장 확인까지 하셨습니다. 뉴스에 보니까 을지 국무회의하고 비원 펑커 정도로 가고 실질적인 훈련을 안 한 것 같던데, 그러면 실질적인 훈련을 예를 들어서 장관이 훈련 동원령을 선포한다든가 계엄령, 훈련 때 계엄령을 선포할 때 대통령 결심 사항이잖아요. 그럼 네. 결심을 받은 적이 있습니까? 동원령 선포하고 을지 이종은 그 NS 회의를 거쳐서 거기서 토의를 했었고, 그 이후에 을지 국무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그것을 승인을 받고 의결을 한 것입니다. 의결을 하고 승인을 한 그리고 것입니다. 작전 단계별로 전시 H아워라든가 단계별 이럴 때 장관님이 직접 보고한 적이 있습니까? 그건 직접 보고는 하지 않았고, 그 부분은 안보실에 이렇게 위기관리센터에서 통해서 상황 보고를 하고, 거기에 대해서 안보실에서 결정된 것을 하더라면 거기에 따라서 작전을 계속 진행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을지 국무회의에서 실정과 똑같은 연습만이 안보를 지킨다라고 얘기하면서 언론이나 이렇게 지금 장관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냥 보고는 받고 실질적으로 훈련에는 참가를 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집중호우가 발생했을 때 대통령과 위기관리센터, 대통령실 위기관리센터가 제대로 된 위기 조치를 하지 않아서 국민들에게 많은 우려를 줬는데, 전시에도 그러면 이런 것들을 철저히 훈련을 해야 되는데 전시를 대비해서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훈련복, 민방위복만 바뀌어진 모습으로 보이던데 왜 바꿨죠? 민방위복 바꾼 그 배경은 제가 자세히는 설명드리지 않았고,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간단하게 이렇게 대화의 기회에 들은 바로는 기존에 있던 그 민방위복이 기능이 좋지 않은데 새로 나온 이 복장은 가격도 비슷하다. 비용이 예산이 더 들어간 것도 아닌데 좀 더 기능성이 있는 그런 복장을 하는 것이 좋겠다 하면서 그 기회에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해서 색상이라든지 형태라든지 이런 것들을 검토를 해서 지금 시범적으로 착용을 하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국민들은 그거 보고 오징어 게임이 연상된다. 오징어 게임이 인기가 있으니까 그거를 바꾸어서 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요. 본 위원도 군대 생활할 때 지휘관이 바뀌면은 무능한 지휘관은 제일 먼저 하는 게 건물 도색부터 해요. 뭔가 바꿔보려고. 실질적으로 바꾸지 않고. 그런 것들이 안 됐으면 좋겠어요. 뭐 그런 우려하시는 부분은 아닌 걸로 저는 확실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고, 그 대통령께서 이번 을지 연습 기간에 토의도 많이 하셨고 지침도 여러 가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비원 벙커에 알았어요. 서해 공무원 사망 사건과 북한 흉악범 추방 사건과 관련해서 국방부 내에서 지금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조사받고 있죠. 예, 아마 감사원 감사 대부분 참고인 조사를 다 받은 걸로 제가 기억합니다. 그러니까 그 정보본부장이나 해당자들은 아마 그 대단히 긴장하고 제대로 업무를 못할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참고인 조사를 받았기 때문에 의원님 말씀하신 그 정도 수준은 아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뭐 조사 안 받은 것보다는 훨씬 더 부담이 되었으리라고 봅니다. 국방에 상당히 공백이 생기고 있는 거죠.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여기서 얘기하기가 적절하지 않지만은 국민의힘 국가안보문란 실태조사 TF는 과거에 일어난 탈북거민 북송 사건, 삼척항 목성 기순 사건, NLL 월선 사건으로 문재인 정부 인사 10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그 중에는 역대 장관인 정경두 서욱 장관도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뭐 국회에서 이렇게 결정된 것인데 제가 장관이 거기에 대해서
그 의견을 제시한다는 것은 그럼 적절하지 않을 것 5년 같습니다. 후에 정권이 바뀌었을 때 이종섭 장관님도 여러 가지 의사결정을 한다든가 지금과 같이 최영암 사건 다시 조사해서 고소고발되고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저는 뭐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제가 결정하는 데 있어서 최대한 신중해서 하고 이렇게 안보를 정치- 정쟁화하다 보면은 국방부에 구멍이 나는 거죠. 사실 지금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가장 안보에 해악을 끼치는 것이 일부 정치인권과 일부 정치 지도자들이에요. 과거 안보 사건을 조사한다는 명목으로 해서 온통 군을 흔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도 이번에 적절한 얘기를 했더라고요. 25일 날 전 정권에서 잘못한 것을 물려받는다는 핑계도 국민에겐 통하지 않는다. 이제 현실을 인식한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취소해야 된다고 봐요. 고소고발을. 사실 서해 공무원 TF 우리 당에서도 현 이종석 장관을 비롯해서 통일부 장관, 안보실이 여기에 개입이 됐기 때문에 고소고발을 검토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정쟁의 수단으로 갖고 오는 게 조심스러워서 보류를 시켜놨어요. 만약 국민의힘에서 이런 것들을 취소하지 못한다면은 어쩔 수 없이 우리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인데 장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김명주 의원님께서 그 자주 강조하셨던 군의 정치적 중립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고하게 지켜나가겠습니다. 지금도 저는 헌법 5조 2항에 보면은 군은 정치적 중립이 보장돼야 된다 해요. 예, 그렇습니다. 정치권에서 보장을 해야 되는 거죠. 예. 여야할 것 없이. 예,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장관님은 좀 중심 잡고 예. 이런 것들을 대통령한테도 건의하고 예, 당과 협의할 때도 이런 것들을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말씀하신 정치적 중립 문제는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 분야에서 책임을 지고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대통령 간저 아크로비트에서 한남동 간저도 31일 날 이전하죠. 정확한 이전 일정은 제가 말씀드리기가 좀 곤란하고 하여튼 가까운 시일 내에 이전하게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경비를 경찰에서 수방사 이하 55 경비단 군이 경비를 한다고 하는데 한남동 공간에 대해서 맞습니까? 그 한남동 공간 지역은 과거부터 계속 군이 해왔었습니다. 아니 그 과거야 당연히 장관과 의장과 군 수뇌부가 있었으니까 한 것이고 그러니까 한남동은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한남동 공간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 예. 아니면 한남동 공간 군이 해왔었고 앞으로도 부대는 바뀌었지만은 군이 할 겁니다. 그러면 대통령 경호를 한남동에서는 군이 하네요? 아닙니다. 그 아시겠지만은 대통령 경호라는 것은 그 단계가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군, 한남동 경찰 다 공간이 같이 합니다. 군이 막고 하면 그 헬기장이 필요할 텐데 헬기장이 없는데 어떻게 하시죠? 헬기장 부분은 그 관제 지역은 없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그 필요할 경우는 최대한 신속하게 이동하는 방안을 강구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 대공진지라든가 저 인식의 노지구역 이런 것들이 제대로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예, 비행금지 구역은 잠깐 설정을 잠깐만 저 조금 예민한 문제 같은데 이거는 나중에 비공개로 답변하시든지 그래 주시고 김영님 조금 이따 하시죠. 지금 시간이 또 다 됐으니까. 예. 예, 예. 예, 뭐 알겠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말씀드려도 될 것 같은데 하여튼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은 설정을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